봅시다. 이것도 이제 재창작. 우리 문학 교과서에도 이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거든. 꼭 나와, 얘들아. 원작실을 갖다 놓고 이제 재창작하는 건데, 요 재창작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형식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잠시 137페이지 한번 넘겨봐 보세요. 자, 137페이지 보시면 텍스트가 좀 쭉 있는데, 그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 밑줄 친 부분만 좀 볼게요, 얘들아. 원작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전제로 해서 주제, 내용, 표현과 형식, 맥락, 매체, 여기다가 밑줄 한 번만 쳐보세요, 얘들아. 아, 그러니까 재구성이라는 거는 원작이 있고 그 원작에서 어떤 걸 변화시키냐, 내용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근데 내용이라는 게 이제 주제와도 관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현을 바꿀 수 있고, 표현 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전달되는 매체를 바꿀 수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게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리 스포를 조금 하자면, 우리 오늘 하는 거 있잖아. 우리 오늘 하는 원작과 재구성 작품은 내용이 정반대야. 근데 표현은 똑같을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좀 재밌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재구성하면 느끼는 효과는 아까 맨 아래에 있는 거, 재구성과 창작에 대한 효과는 읽어봤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박목원 시인의 저 산이 날 에워싸고. 얘들아, 근데 이게 이 박목원 시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너 혹시 김소월은 당연히 알지, 그치? 좀 아쉬워. 김소월 하면 진달래꽃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처럼 박목월도 조금 너희가 알만한 시인이거든, 원래는. 우리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 요런 얘기가 있어. 문학사에는요, 북, 소월, 남, 목월이야. 심지어 박목월 시인이 남쪽이야, 얘들아. 그래서 요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박목월 시인은 김소월 시인만큼이나 문학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물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기는 해. 자, 저 산이 날 애워싸고 라는 작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잘 봐. 산이 날 애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라고 한다. 밭이나 갈며 살라고 한다. 여기서 포인트, 얘들아. 씨, 동그라미. 밭, 동그라미. 씨, 밭. 여기다가 얘들아, 우리가 생계라고 쓰고 싶은데 이미 써 있거든. 거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소박한 삶이라고 필기가 돼 있잖아요. 생계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 오케이. 우리 1년의 중심 내용이 있어. 1년에서 이렇게 얘기했대. 산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화자한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것도 표현 방식으로 되게 큰 부분이니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1년에서 어떻게 살라 그랬지? 자, 요렇게 할까? 요게 제일 큰 부분이야. 오케이. 산이 화자한테 얘기한 거야. 자, 첫 번째, 어떻게 얘기한 거야? 야, 씨 뿌리고 밭 깔면서 살아라. 자, 여기서 씨를 뿌리고 밭 깔면서 산다라는 건 최소한의 생계를 좀 유지해라 라고 하는 의미. 자, 계속 읽어볼게요.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흑담 안팎에 호박 싣고. 여기서 봐봐. 더불어가 포인트. 더불어에다가 밑줄, 가정에다가 밑줄. 하지만 여전히 특별한 거 없는 소박한 삶을 얘기해요. 들찔레처럼 살라고 한다. 쑥대밭처럼 살라고 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 네모박스가 돼 있는데 들찔레는 뭐냐면 그냥 들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찔레의 어떤 좀 구체적인 뜻을 써드리자면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이야. 그러니까 어디 지천에 다 펼쳐져 있는 거거든, 얘들아. 거기다가 우리 한마디 씁시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 들찔레에다가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 자, 쑥대밭에다가 써줄게요. 욕심 없음. 쑥대밭은 뭐냐면 꾸미지 않은, 예쁘지도 않아. 욕심 없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연에서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아까 우리 선생님 밑줄 쳐준 데 있죠. 더불어 살고 가정을 이루고 라는 부분에다가 밑줄 쳐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쓸게요, 우리 일상. 오케이. 그러면 2연 가겠습니다. 2연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이웃과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아라 라고 얘기했어. 거기서 느껴지는 건 뭐야? 일상을 보내라. 근데 두 개의 공통점은 어떻게?
소박하게 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가 누구한테? 산이 화자한테 저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 중인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나 계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디테일한 소재가 하나 나왔죠. 요렇게 소박하게 사는데 소재 하나씩 잡아볼게요, 얘들아. 자, 소박한 삶의 이제 소재 뭐뭐 나왔어요, 얘들아? 들찔레, 찔레, 그리고 쑥대바. 요런 소재들 하나씩 잡아주시고 계속 읽어볼게요. 산이 날 애워싸고 이번에는 금음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얘들아, 금음달이 어떤 달이지? 앞에 보세요. 우리 원래 달이 요렇게 보름달이 있으면 점점 없어져서 나중에는 요렇게 얇은, 요렇게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없어져서 요만큼 남아있는 달이잖아. 이해돼요? 그러다가 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됐어? 그게 금음달인데. 자, 여기 읽어봐. 금음달처럼 사위워지는, 이거 뭐야? 불이 사그러들고 꺼져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소멸의 의미야, 소멸의 의미. 우리 여기 금음달에다가 우리 소멸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거기 죽음 옆에다가 소멸이라고 써주시면 딱 좋겠다, 얘들아. 금음달처럼 사위워지는 목숨. 어떻게 살아라? 금음달처럼 살아라. 잠시만 있어봐.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 야, 금음달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했어. 금음달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라는 거야. 이게 어떤 순리야? 금음달이 상징하는 거는요, 죽음이야. 근데 너희 생각해봐. 생계를 이어가고 일상을 살다가 죽음으로 치닫는 삶은요, 그건 자연스러운 삶이야. 이해됐어? 산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다 가라. 이해됐어? 이 시에서 얘기하는 건 딱 그거야. 그게 좋은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금음달에다가 한마디 써줄까, 얘들아? 달관. 포인트는 이거야. 오케이. 순리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 죽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받아들임. 이거 달관적인 자세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잘 봐. 요게 포인트가 이런 거야. 이 글의 시상전개 방식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딱 보자면은요, 앞에 보세요. 야, 생계 꾸리고 살아. 일상의 삶 살아. 그리고 나중에 순리에 맞게 죽음을 받아들여 라고 얘기하면서 점프 갈수록 점점 이 인생의 전체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점점 커진다라고 해서 무슨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점층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들아. 우리 이 점층법을 필기를 선생님이 어떻게 시켜줄 거냐면요, 중심 내용 적는 데가 있을 거야. 중심 내용 적어져 있지, 그치? 자, 1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에서의 생계 유지라고 써있죠? 생계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요. 자, 2형 갈게요. 자연에서 일상을 보내며라고 써있을 거예요. 일상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 순리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순리 아래에다가 죽음에 대한 달관이라고 써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동그라미들 연결 짓고 자연 속의 삶 점층이라고 써주시면 딱 필기가 예쁘게 될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게 본인이 추구하는 자연 속에서의 그 삶의 느낌이 점차 고양되는, 점차 세지는 점층의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표상하는 시어가 3가지 나왔어. 자,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표상하는 시어 몇 가지? 얘들아, 3가지. 들찔레 나왔고요. 쑥대밭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금음달 나왔어요. 이렇게 3가지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보여주는 표제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표현상 특징도 굉장히 중요해요. 표현상 특징이 뭐 앞에 봐요? 저 산이 날더러 씨나 뿌리면 살라고 한다. 이게 뭐야? 인용이네, 인용. 그치? 산이 마치 나에게 말을 건네는 듯이 산의 말을 인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요, 의인법도 썼고요, 인용법도 썼고요, 말건투도 될 수가 있지, 얘들아. 이해됐어? 네, 표현법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산이 말을 건네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잘 봐. 야, 이거 산이 진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원래는 뭐야?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니야? 빨간색처럼? 이해됐어? 내가 살고 싶은 건데 내가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나 이렇게 하는 거 산이 나한테 그렇게 살래?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내가 살고 싶은 소망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근데 요런 게 제일 어려워.
뭔가 우리 시나 문학작품에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선지가 나왔을 때 제일 골치 아프지 않아, 얘들아? 근데 이거는 무조건 외워주는 포인트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139페이지에 맨 위에 정리하기 좀 보도록 할게요. 산이 뭐뭐뭐 살아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얘들아 인용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요. 자, 산의 발언을 주체로 삼아에다가 의인법 써주시고요. 그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산의 발언을 주체로 삼아 지향하는 삶을 얘들아 간접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요. 산이 화자에게 한 말을 전달하는 형식에다가 밑줄 치고 이거 인용이라고 써야지 얘들아. 자, 그래서 산의 말에 밑줄, 내면적으로 동화된 화자의 태도에다가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만 밑줄 쳐놓으면 내가 필기시킬 때 이거 안 쓰지. 자, 이거 내가 필기시켜 드릴 거예요. 138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파랑 색깔 형광펜 친 거 있지 않아요? 파란색 형광펜 친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미 필기가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자, 산이 화자에게 말을 전달하는, 얘들아! 전달하는 형식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두 글자? 인용. 그리고 화자의 소망을, 얘들아, 드러냄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드러냄에다가 간접이라고 쓰시면 딱 필기가 다 들어갈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얘들아, 요 형광펜 부분이 효과가 지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두 개만 돼 있잖아. 그치? 우리 동그라미 3번 하나 만들어줄까? 자, 동그라미 3번. 산의 말의 내면적 동화. 산의 말의 내면적 동화. 자, 동그라미 3번 만드시고요. 산의 말의 내면적 동화. 요렇게 하면 방금 우리가 139페이지에 밑줄 쳐서 중요하다고 체크한 것들을 여기 한 페이지에 다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포인트 구분만 조금 지어볼게, 얘들아. 앞에 봐. 이 네모 박스 있잖아요. 요 세 개. 요 파란색 네모 박스. 이 네모 박스들은 다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거든. 만약에 여기서 차이점을 조금만 두자면 얘네 둘은 이제 소박함, 얘는 순리. 요렇게 뭐 굳이 따지자면 굳이. 근데 이거를 뭐 굳이 따지게 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왜냐면 얘네들도 뭐 순리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얘가 소박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걸 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하시면 되고요.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뒤쪽에 넘어가시면 이제 우리가 원작에 대해서 배웠어요, 얘들아, 원작. 그 원작의 내용은 얘들아 지금 뭐 같아? 원작의 내용 약간 플러스 느낌이야, 마이너스 느낌이야?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면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 굉장히 소박하지만 안정감 있고 되게 좋은 삶 같잖아, 그치? 근데 그 소박함에 대해서 얘는 약간 조금 마이너스로 보는. 그래서 형식은 똑같거든? 근데 내용 자체는 아예 정반대야, 얘들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재구성입니다. 근데, 제목 좀 봐봐. 저 산이 날더러. 아까는 제목이 뭐였지, 얘들아? 산이 날 애워싸고. 그러니까, 산이 날 애워싸고 이렇게 말했어.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차용해와서, 나한테도 저 산이 말했지. 요렇게 지금 제목을 지었고요. 부제목 한번 볼까요? 모걸 시의 운을 빌렸다라는 건 그 시에 이제 여러 가지 표현법을 내가 차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작가 이름 좀 봐봐. 뭐라고 써있어? 너희 정희성 시인 거 배웠었다? 점은강에 삽을 씻고 기억나요? 그 작가야, 얘들아. 근데 그 작가의 약간 좀 그 시도 어떤 삶이었지? 고단한 삶 아니야? 그치, 맞아. 아, 또 뭐 이렇게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용직 노동자의 삶. 외자만 빼면 돼, 태경아. 그치? 노동자의 어떤 고단한 삶.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이것도 고단한 삶이야. 약간 좀 결이 비슷하지, 그치? 자, 이거 어떻게 차용했는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원작부터 예쁘게 이해했고요. 이제 차용한 시, 재구성한 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산이 날더러는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 오케이. 흙 어떤 거야, 얘들아? 땅 파먹고 살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냥 농사 짓고 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는 흙 뭐야? 보잘것없는 것.
이렇게 의미가 되기도 해요, 얘들아. 그러니까 흑 뭐라고 써 있어요? 가난, 고달픈 삶이라고 돼 있는 거야. 오, 자, 그럼 잘 봐. 우리 지금 똑같아. 이게 지금 위쪽이 원작이었다면 지금 자, 여기가 원작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원작을 토대로 하는 재구성한 작품. 재구성 작품도 요거 그대로 차용해 오지 않았나요? 산이 누구한테? 화자한테 말하고 있는 거로 얘기를 해서 첫 번째부터 이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나한테 뭐 먹으면서 살라 그랬어? 흙이나 파먹으면 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계속 읽어볼게요. 산이 나에게 흙이나 파먹으면 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산 밑줄 치고 거기 뭐라고 써있지? 냉소적 태도라고 써있지 않나요? 냉소가 뭐냐면 차가운 웃음이야, 얘들아. 그치? 어떤 따뜻함 없는 냉소적 태도로 화자가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존재. 약간 이런 느낌이야. 선생님 봐봐. 산이 진짜 나한테 흙 파먹고 살라 그랬을까? 아니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아,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나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 가난은 벗어나지질 않는 거지? 왜 이렇게 힘들지? 아, 내 인생이 이런 거구나. 내 운명이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내 여기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 시가. 그래서 이게 산을 보면서 저 산이 나한테 그냥 평생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뭔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그래서 이 시는요, 되게 수동적이고 운명적인 시야. 나한테 그냥 주어진 삶이란 게 이런 거야? 약간 이런 거. 자, 다시. 그래서 산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화자가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산이 뭐라고 얘들아?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존재. 오케이. 산이 화자한테 말을 한다라는 거는요, 이 말을 통해서 고단한 현실을 인식하게 한다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하나 체크할게요. 얘들 현실 인식에다가 밑줄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 날더러는 삽이나 들라 하고 쑥구렁에 박혀 쑥구렁 세모 쑥구렁에 박혀서 쑥이 되라고 한다. 쑥도 굉장히 나약한 존재예요, 얘들아.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얘들아? 1행부터 5행까지 한번 끊었습니다. 자, 여기서 흙이나 파먹으라고 한다. 에다가 밑줄 한번 딱 쳐주세요. 흙으로 대표되어 있는 단어였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 한번 볼까요, 얘들아? 날더러 뭘 들라고 하고 삽을 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쑥구렁에 박혀서 쑥굴렁에 박혀서 뭐가 되라고 한다? 쑥이 되라고 한다. 되게 나약한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약하게 살라고 한다. 여기서 얘들아 쑥이 되라고 한다에다가도 밑줄 한번 쳐주세요. 자, 늘 퍼진 날 사는 자, 계속해도 돼요, 얘들아? 네. 늘 퍼진 날 사는 쑥국새 울고 저만치 홀로 서서 날더러는 쑥국새 마냥 울라고 하고. 얘들아, 쑥국새 마냥에다가 물결 한번 쳐줄래요? 흙 파먹다 죽은 아비, 굶주림에 지쳐 쑥구렁에 낮아빠진 어미처럼에다가 물결 한번 쳐주세요. 울라고 한다. 얘들아, 울라 한다에다가 따옴표 한 번만 칠게요. 자, 요거 설명 좀 디테일하게 가겠습니다. 자, 앞에 봐. 아까 처음에는 이랬다? 처음에 야, 흙이나 파먹고 살라고 했고요. 쑥이나 되라고 했고요. 이해됐어요? 근데 두 번째에서 뭐라고 했냐면 쑥국새처럼 울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는 흙 파먹다 죽은 아비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근데 나 여기다가 하나만 붙여. 아비 뒤에다가 아비처럼이라는 말 하나만 좀 붙여줘 볼래? 자, 여기 두 번째 연애 포인트는 이거야. 쑥국새처럼, 아비처럼, 어미처럼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울라고 한다. 포인트는 이거다. 아까 전에 여기 흙과 쑥은요, 울지 않고 너 흙이나 파먹고 살아라. 쑥이나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얘들아. 근데 흙과 쑥이 얘는 노동해. 얘는 고달픔. 이런 것들, 연약한 존재죠? 우리 이거 연약함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연약한 존재라면 얘 같은 경우에 이 고된 노동과 이 연약함으로 오는 그 비애감, 그 슬픔, 이런 것들이 완전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말들이야, 이게 지금. 이해됐어요? 왜?
여기는 되라고 했고 얘는 푹 파먹고 살라고 했는데 여기선 야 울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얘들아. 이해됐어요? 요거 필기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우리 아까 흙이나 파먹고 살라고 한다라는 부분에다가 밑줄 쳤죠? 재호야 괜찮니? 자, 흙 파먹고 살라고 한다에다가 쓰세요. 고된 노동. 자, 그 다음에 쑥구렁에 바뀌어서 쑥이나 되라고 한다 있죠? 거기다가도 밑줄 쳤죠? 쑥이나 되라고 한다에 쓰세요. 피폐한 삶. 자, 근데 늘퍼진 날 사는, 자, 우리 쑥이나 되라 한다 해서 한번 끊어가야 돼, 얘들아. 내용 바뀝니다. 늘퍼진 날 사는, 늘퍼진 얘들아 풀이 돼 있어. 얘들아 뭐야? 지치거나 힘든 날이야. 얘들아 선생님 봐봐. 지치거나 힘든 날 좀 힘내 하고 이제 응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 안 그래도 지쳐 죽겠는데 쑥국새가 울어. 울음소리가 들려. 어때? 더 지치거든? 이해됐니? 자, 지친 날 산에 쑥국새가 울고, 자, 그래서 그 쑥국새 울고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킨다라고 써 있는 심화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셔야 돼. 왜? 늘퍼진 날이라는 게 이미 지쳐있는 날이거든. 이미 지쳐있는 날, 안 그래도 지쳤는데 쑥국새까지 울어? 근데 저기 산이요, 나를 감싸주기는 그냥 저기 멀리 서서 너도 쑥국새처럼 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속상할까? 그치? 자, 저만치 거리감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쑥국새 마냥 울라고 하고 안 그래도 힘든데 쑥국새도 울고 있어? 쑥국새처럼 울어라 라고 얘기했고요. 아비 한번 볼게요. 흙 파먹다 죽은 아비. 얘들아 그러면 아빠도 어떤 삶을 산 거야? 고단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굶주림에 지쳐서 쑥구렁에 낮아. 쑥구렁 아까 내가 어떤 삶이라 그랬지? 피폐한 삶이라 그랬지? 흙은 어떤 삶이야? 고된 노동의 삶이라 그랬지? 잠시만. 아빠는 흙 파먹다가 노동하다가 죽었어. 엄마 쑥구렁 연약하고 되게 피폐한 삶 살다가 죽었어. 나보고요 쑥국새처럼 울고 아빠처럼 살고 엄마처럼 살면서 울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돼요? 이건 뭐야? 가난의 대물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니? 자, 거기 필기 돼 있습니다 얘들아. 잘 봐. 화자의 아비와 어미도 고된 노동과 가난에 고통받았음. 고통스러운 삶이 얘들아 대물림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대물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줌. 그리고 또 하나 어미처럼 울라한다. 울라한다에다가 우리 따옴표 쳤었죠? 자,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대물림 되는 가난으로 인한 민중의 비애가 울음으로 구체하다. 와, 어마어마한 거야. 아니 민중들의 이 가난의 대물림 이거 우리가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거 아직 벗어나지 못할까? 이 민중들은 너무 힘들다. 이 비애를 형상화해냈다는 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앞에 보세요. 이런 노동에 찌든 삶, 이런 연약하고 피폐해진 삶 이거를 자 누가 형상화했다? 요 친구가 뭐 했다? 형상화한 거다. 이게 다른 색깔 펜으로 했었으면 좋았겠는데 이렇게 요 친구가 형상화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자 계속 읽겠습니다. 산이 날더러 잠시만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 야 이거 진짜 포인트. 앞에 봐. 지금 마지막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다시 한번 누가 등장했어요? 흙이 등장했거든요. 근데 말 포인트 보소. 자 아까 뭐라 그랬지? 야 흙이나 파먹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처음에는요. 근데 마지막 어떻게 됐지? 약간 변해. 야 흙이나 파먹다가 죽어. 표현 세지 얘들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야? 너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자 기억 파트 다시 볼게요. 산이 나에게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고 한다. 자, 여기다가 우리 쓸게요. 절망적 정서 심화. 자, 옆에 파란색 글씨로 표현된 부분 잡고 가겠습니다. 1, 2행이 변주된 표현에다가 밑줄 한번 딱 쳐주세요. 이거 약간 수미상관 효과랑 비슷한 효과 얻을 수 있겠죠, 얘들아. 안정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강조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수미상관 효과랑 비슷하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봐. 이거 지금 원작이랑 이 재구성한 작품이랑 좀 비교를 해봐봐. 지금 뭐는 똑같아? 산이 화자한테 마치 말을 건네는 듯이 산의 말을 인용한 듯이 한 표현은 똑같단 말이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때요? 완전 정반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이해되니? 이게 재구성이다. 이 사람의 재구성 방식이야, 얘들아. 모든 재구성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요 재구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필기를 또 하나 해볼게요. 얘들아, 141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4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산이 한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산이 한 말을 인용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요. 자, 산의 발언을 주체로 삼으면 똑같지, 얘들아. 자, 발언의 주체에다가 밑줄 치고 의인법 쓰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얘들아 중요한 거.
화자가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얘들아 밑줄 운명적 수동적 처지. 야, 요거 말해줘야 되는데 다음 줄 일단 읽고 할게요. 산이 화자에게 한 말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화자가 처한 현실, 얘들아 밑줄 현실 부각에다가 밑줄. 자, 우리 요거를 그대로 필기 다 본문에다가 옮겨 드릴 거예요. 140페이지 갑니다. 자, 140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자, 맨 위에 보시면 작품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파란색 글씨 보입니까? 산의 발언 주체로 하여에다가 밑줄 치고요. 거기다가 의인 그리고 인용 쓰시면 되고 고통스러운 삶이 밑줄 화자가 선택한 것이 아님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저기 지호야 우리 거기 아니야. 화자가 선택한 것이 아님에다가 밑줄. 자, 거기다 씁니다. 운명적 수동적 처지. 운명적 수동적 처지. 자,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시면은 형광펜 또 땡땡 돼 있고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을 거예요. 그치? 파란색 글씨로. 자, 1번. 유사한 문장구조 반복 당연하고요. 산이 화자에게 말을 전달하는 형식. 얘들아, 거기 거기 인용 썼으니까 안 써도 되겠네요. 근데 화자의 처지를 드러냄이라고 써있잖아요, 얘들아. 거기 사이에다 딱 써주면 좋을 것 같아. 화자의 부정적 현실이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아. 부정적 처지.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말만 써도 충분할 것 같지, 그치? 자, 요렇게 하시면 우리가 저 산이 날더러라는 요 변형된 시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어디로 가냐면 이거 포인트는 그래서 이거야. 봐봐. 흙이나 파먹으면서 살아. 근데 마지막 어떻게 끝났다고? 흙이나 파먹다 죽어. 결국 벗어날 수 없다를 보여주는 거야. 굉장히 절망이 심하죠. 이해됐니? 네, 되게 잘 썼어. 잘 써서 더 슬픈 것 같아. 그치? 자,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 갈게요. 자, 142페이지 가시면은요, 이미 우리가 한 거 다 체크가 돼 있어요, 얘들아. 그치? 자, 포인트 1, 2에 흙이나 파먹으라 그랬어. 그치? 포인트 흙에다가 동그라미. 파먹으라고 한 밑줄. 삽 동그라미, 쑥 동그라미. 쑥국시 동그라미, 울라고 한 물결. 아비와 어미처럼에다가 동그라미, 울라고 한 물결. 이게 울라고 한다는 게 우리 민족의 비애를 형상화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흙에다가 동그라미, 죽으라고 한 밑줄. 오케이. 아까는 파먹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먹다가 죽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4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 재구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산이 날 애워싸고 살아라 한다. 가 반복되고 있는 거. 이거 뭐야?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하고 있는 건 이거 공통점이네, 얘들아. 여기다 우리 별표 하나 쳐야겠다. 의인화에다가 밑줄. 말하는 방식에다가 밑줄. 거기다 우리 인용 한 번만 쓸까요? 인용. 자, 특정 조사나 어미가 반복되고 있다. 얘들아, 특정 조사는 뭐야? 뭐뭐라고, 뭐뭐. 그치? 그 다음에 어미가 반복되고 있다는 뭐야? 뭐뭐라고 한다. 그치? 자, 유사한 구절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 굳이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이랑 왼쪽에는 쌤의 꿀팁 보도록 할게요. 쌤의 꿀팁. 쌤의 꿀팁 보이나요? 네. 자, 작품 나는 형식 동그라미.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가와 유사에다가 동그라미. 자, 오케이. 형식은 유사했구나. 재호 괜찮니? 쌤의 꿀팁 하고 있어요. 형식 동그라미, 유사 동그라미. 자, 내용에다가 세모. 다른 주제에다가 세모. 오케이. 이렇게 체크하면 돼.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세모는 세모끼리입니다. 형식은 유사하지만 내용은 다른 주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밑에 계속 읽겠습니다. 즉, 작품 나는 작품 가의 형식을 빌려와서 가와는 다른 현실 인식과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자, 두 작품의 시구에 드러나는 얘들아 밑줄 금음달과 흙, 살다, 죽다의 대비에다가 밑줄 한번 치시면 되겠네요. 대비까지. 자, 그러면 2번에 괄호 2번 가겠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번에 2번. 시구의 의미를 바탕으로 각 작품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네. 자, 요거 금은딸처럼 살아라 한다. 아유, 얘들아, 쇠락하고 소멸하는 자연의 순리에다가 밑줄. 흙이나 파먹다고 죽으라고 한다, 얘들아. 고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다가 밑줄. 절망감 밑줄. 자, 바로 3번 읽겠습니다.
자, 나는 의인화된 화자에게 말을 전달하는 형식, 의미를 강조하고 은유를 형성하는 조사나 어미의 반복 등 가 작품을 모방하여 재구성하여 딱까지 끊어주세요. 요게 공통점이었죠? 아까 내가 동그라미 쳐준 겁니다. 형식은 유사하다였고요. 하지만 가의 화자가 소망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것과는 달리 나는 화자가 처한 비참하고 서글픈 삶의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뭐야? 세모였죠? 내용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됐나요, 얘들아? 요거를 잘 정리한 게 아까 그 쌤의 꿀팁이어서 체크를 좀 해주세요. 너 그거 하지 마. 나 재촉하지 마. 야, 아직 안 끝났는데 이렇게 다가가면 내가 마음이.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뒤쪽에 넘어가면 네, 할 게 없네요. 근데 145페이지에 우리 이거 성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격 봐봐. 전원적이라는 말이 뭐야? 전원적. 약간 이게 자연적, 그렇지. 그 다음에 자연친화적이 그 말이 탈속적도 똑같은데 속이 속세야. 탈이 벗어나다 해서 속세를 벗어나다라는 뜻이었고요. 자, 특징 얘들아. 우리 다 알아 이거. 모르는 거 없죠? 네, 점층까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얘들아.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산이나 에어싸고 다음에 이제 저 산이 날더러 가겠습니다, 얘들. 와, 성격 봐봐. 비애, 냉소, 절망. 비애 뭐야? 슬픔, 그치? 냉소, 뭐야? 싸늘한 웃음, 그치? 씁쓸한 거야, 씁쓸한 현실. 자, 절망까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잠깐만. 수미상관이라는 말이 처음 튀어나왔어? 예, 우리 146페이지 하고 있어요. 네. 네. 여기 수미상관이라는 말이 나왔네, 얘들아. 우리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본문에다가 빨리 수미상관 써줘야지. 네. 아마도 이 부분이겠죠? 흙이나 파먹고 살라고 한다. 흙이나 파먹고 죽으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지? 야, 이거 수미상관 효과랑 효과가 똑같다? 기억납니까? 빨리 본문 거기다가 우리 아까 밑줄 친 부분 있죠? 1이행 변형이라고 했던 부분 있죠? 거기다가 수미상관이라고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자, 특정 조사나 어미를 반복해서 리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 말이 너무 많이 반복돼서 선생님이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학습활동에 있으니까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끝났습니다.